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 북리지의 3D 분량사전, 이번 시간에는 압출 분량, 줄여서 압불이라고 하는 분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착 분량이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겪게 되는 분량 중에 하나가 바로 압출 분량입니다. 압출 분량이 생기면 흔히 노즐을 뚫으세요, 노즐을 교체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압출 분량이 단지 노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폭넓고 광범위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블로그에다가 압출 분량 해결을 위한 16가지 가이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글이 편하신 분은 제가 링크해 놓는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블로그 글은 원인별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대로 출력 결과물을 보고 그 출력 결과의 증상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분량이 일어나면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많은 증상들을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8가지들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봐야 될지 그거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압출 분량 문제 해결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출력물 전체에 균일한 압출 분량이 발생할 때입니다. 균일하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압출 분량인데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이런 형태까지 보입니다. 출력 형태, 모양은 전혀 흠잡을 데 없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출력물을 손으로 만져서 조금 힘을 주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마치 스펀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큐라에서 필라멘트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큐라의 기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익스트루더 란에 필라멘트 직경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스텀 프린터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필라멘트 직경의 디폴트 값이 2.85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큐라 슬라이서를 만든 얼티메이커사의 얼티메이커 프린터가 2.85를 기본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를 모른 채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압출량이 약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어서 압출이 불량한 상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함되는 재료의 직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라멘트 직경의 값을 1.75로 바꿔주시거나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다음으로는 베드 위치별 압출 분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호된 방식의 프린터에서 자주 보고되는 분량 중 하나인데요. 베드 오른쪽에서 출력을 진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왼쪽으로만 가면 압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테프론 튜브의 회전각입니다. 테프론 튜브가 어느 게 더 많이 구부러졌냐는 것이죠. 테프론 튜브를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쪽의 직경은 2.0, 하지만 필라멘트는 1.75이기 때문에 좀 과장돼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힘을 줘서 민다 라고 할 경우에는 테프론 튜브와 필라멘트 사이에 닿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닿는 부분이 마찰 저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찰 저항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테프론 튜브가 꾸불꾸불하다 그러면 닿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고 마찰 저항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보다 왼쪽에 있을 때 테프론 튜브가 더 많이 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저항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마찰이 적은 테프론 튜브로 교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흔히 말해서 카프리콘 튜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에 마찰 개수를 좀 더 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넣어서 필라멘트와 닿는 부분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효과를 본 많은 해외 유저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오일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오일이 안착이 안 좋게 되는 결과도 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테프론 튜브가 너무 긴 것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봤던 엔더3 제품군을 보면 실제 필요한 길이보다 좀 더 길게 테프론 튜브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요. 길게 되면 그만큼 그 안을 지나는 필라멘트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길이로 좀 잘라서 연결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멍 빵빵 압출 분량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런 형태입니다. 출력물 표면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부분을 볼 때, 저도 직접 경험했던 것인데요. 0.8 노즐을 사용해서 출력을 진행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뽀글뽀글 하면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필라멘트 내부에 있는 기포가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런 기포가 날 때 옆에서 들어보면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딱딱딱딱 하면서 필라멘트 에어 파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외에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것에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즐 온도 조건입니다. 제가 새로운 노즐이나 필라멘트를 테스트할 때는 항상 간단하게라도 이런 템프 타워를 만들어 보는데요. 낮은 온도에서는 괜찮다가 높은 온도 쪽에서는 구멍이 빵빵 뚫리는 압출 불량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필라멘트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질 때 발생을 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너무 오래되어서 습기 찬 필라멘트는 좀 아깝기는 하지만 폐기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 온도가 적정 온도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트랙션 시 들어간 공기가 압출이 되면서 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랙션 조건도 튜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매 레이어 시작 위치만 압출 불량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이런 형태, 제가 카드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시작 위치였는데 시작 위치마다 압출 불량이 나오고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한데 이 시작 위치 부분 때문에 이거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올려놓으신 사진 중에 다른 부분은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노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 외벽의 시작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압출 불량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원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익스트루더의 작동 원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베어링과 기아 사이에 필라멘트가 들어와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역할을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의 압력이 위로 밀어주면 이게 꽉 눌러져서 필라멘트가 여기에 끼어서 기어의 움직임과 함께 밀려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산 저렴이 프린터 중에는 익스트루더에 있는 이 장력 스프링의 조절이 불가능한 프린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평상시 익스트루더 모터의 스피드는 약 2에서 3m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리트랙션이죠. 리트랙션 할 때는 40, 50, 60 정도의 값을 리트랙션 속도로 주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출력 속도에 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빠른 속도거든요. 이게 백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리트랙션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다시 회전을 할 때 그때 앞쪽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텐션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텐션 조절 장치를 기존의 이런 방식에서 이와 같이 모디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익스트루더 장력이 약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큐라이 디폴트 상태에서 출력 이동선을 한번 표시해 본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요. 하늘색, 옅은 파란색이죠. 이 선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는 진한 파란색은 모두 리트랙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보시는 코밍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모드라고 되어 있고 수축 없을 때 최대 비출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끔이라고만 해줘도 대부분의 선들이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트랙션이 있는 옅은 파란색의 이동을 보입니다. 즉 코밍을 해주게 되면 리트랙션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코밍을 끄거나 수축 없을 때 최대 빗질 거리를 1 정도의 값으로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출력이 끝나고 이동을 하려고 할 때 리트랙션이 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필라가 새버리게 됩니다. 새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거미줄이고요. 거미줄이 발생한 것과 함께 출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필라멘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공백이 생긴 만큼은 압출을 해도 출력이 되지 않는 거죠. 압출량이 부족해서 압출 불량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기성 있는 압출 불량,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압출 불량인데요.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압출 불량입니다. 네, 바닥에 첫 레이어만 깔고 나서 그걸 떼어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잘 깔다가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압출량이 현저히 적어서 더 얇아진 부분입니다. 잘 나오다가 압출 불량, 또 잘 나오다가 압출 불량, 주기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주기성을 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회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압출에 관련된 회전은 바로 익스트루더 모터, 익스트루더 장치에 있겠죠. 여기 익스트루더의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면 잘 회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스트루더 베어링에 점을 찍어서 회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돌다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압출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익스트루더를 자작을 했던 경우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조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압출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주기적인 압출 불량. 그 이유는 베어링 자체가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출력한 부분에다가 끼워 놓으니까 바깥쪽이 여기에 밀착이 돼 버리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베어링 부분에다가 이렇게 와셔를 끼워서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압력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잘 올라가다가 압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빈도수로 따지자면 이게 한 30-40% 정도 압출 불량의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은 거죠. 밑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출력이 되다가 위쪽에 가면서 갑자기 압출 불량,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도 베드 안착까지는 뭐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출력이 안 되는 상황, 이것도 브림과 한두레이어 정도는 출력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압출 불량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압출 불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아예 안 나오는 압출 불량으로 진전이 되기도 합니다. 무척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혹은 아예 안 나오는 압출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는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러가 없거나 아니면 출력 이후에 그대로 걸어놨는데 필라멘트가 중간에 끊겨버리는 겁니다. 필라 보빈 통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안쪽에서 끊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라멘트를 다 소모했거나 혹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 끊어진 부분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압출 불량이 발생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필라멘트 감지 센서 장착을 하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에 의해서 일시정지 상태가 오긴 하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고 한참이 지나서 다시 출력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슬라이싱을 진행하고 나면 필라멘트가 몇 그램 혹은 얼마의 길이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남아있는 필라멘트를 한번 저울에 재거나 필라멘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서 소모량을 파악해 충분한지를 보고 나서 출력을 진행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력 진행하기 전에 필라멘트는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또한 습기가 많이 먹은 필라멘트 같은 경우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상 폐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라 꼬임이나 스플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필라 꼬임은 필라멘트 끝을 잘못 놓쳤을 때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출력 초기에는 잘 모르다가 출력이 한참 진행되고 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풀리다가 완전히 꼬여버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순간이 발생하는데 그때 압출 불량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필라 보빈을 고정해 놓고 잘 풀어지도록 하는 고정 장치가 허술할 경우에 이게 필라멘트 소모량이 적게 들어가는 그리고 출력도 빨리 되는 거라서 만들어 놨더니 출력 도중에 회전하면서 힘을 받아 툭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뭐가 좀 빠져 보이죠? 출력 도중 빠지게 되면 이게 기우뚱하면서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어느 레이어 이후부터 갑자기 압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필라 보빈이 잘 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잘 풀리도록 보빈 거치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재현을 해봤는데요. 필라멘트가 갑자기 확 하면서 풀렸을 때 필라멘트가 보빈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축에 걸려져 버려서 당겨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풀리는 보빈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필라 코임과 보빈 스플러의 문제는
필라 교체 시 꼬이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라 보빈 옆에다가 딱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싱이버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력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도중 꼬임이 발견이 되면 바로 풀어내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풀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풀려도, 그리고 풀리다가 중간에 뭐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형태의 스풀러가 필요합니다. 조트렉스 같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잘 풀리는 형태로 스풀러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대기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냥 걸어 놓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보빈을 걸어 놓는 스풀러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익스기어 근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한 카페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장력 힘이 이쪽에 크랙으로 진전이 돼서 이 부분이 깨지는 문제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됐을 경우에는 깨졌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모터는 회전하지만 필라멘트는 밀리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익스트루더 모터 기어에 보면요, 머리가 없는 볼트라는 의미의 무드 볼트가 두 개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요, 모터 축에 보면 한쪽이 평평한 깎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무드 볼트 하나가 완전히 밀착되어 조여져야 되는데 출력 도중에 진동에 의해서 설설설 풀리거나 제대로 안 조여졌을 때는 모터 축은 회전하지만 기어가 돌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라멘트는 밀리지 않습니다. 압출 불량으로 이어지겠죠. 또 다른 경우는 필라멘트가 기어와 베어링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어링과 얼라인이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필라멘트가 빠져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필라멘트는 밀리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즐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우리가 압출 불량이 일어났을 때 노즐이 막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로는 노즐이 막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3D 생활을 했는데요. 딱 2번 정도 노즐이 막혔다고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노즐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압출 불량의 대부분은 노즐이 막힌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래서 노즐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먼저 필라멘트가 제조 과정에 이물질이 삽입돼서 형태가 뭐가 치솟아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필라멘트 삽입 자체가 안 돼서 중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완전히 이것도 압출 불량이죠.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즐까지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물질 자체가 0.4 노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앞을 꽉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압출 불량이 발생할 수 여지가 있고요. 오랫동안 필라멘트를 밖에 빼놓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이 먼지들이 차곡차곡 노즐에 모여서 노즐 막힘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싱이버스에 보면 이와 같은 먼지 제거하는 파츠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필라멘트 탄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 노즐을 교체하게 되면 이런 애를 교체를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노즐 교체를 할 즈음에 보게 되면 굉장히 흉측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출력은 의외로 잘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탄화물은 거의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런 딱딱한 성분이 안쪽에 붙어 있다면, 그래서 노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탄화물에 의한 노즐 막힘 현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0.4 노즐에 맞는 핀셋으로 쑤셔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해결 방법은 그냥 노즐을 교체하십시오. 이게 훨씬 싸게 먹히고 여기를 쑤셨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이 다 빠져나왔으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노즐 교체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노즐잼이 아니라 노즐 목잼인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간헐적 압출 불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헐적 압출 불량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상태고요. 오른쪽이 그 압출 불량 현상이 있었던 출력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 나를 실망시키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해지다 보면요, 이게 더 많아집니다. 이 위치들이. 그리고 좀 미세하지만 계속 압출 불량이 전면에 걸쳐서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이렇게 듬성듬성 균일한 압출 불량 형태와 비슷한 듯 하지만 밑에는 또 의외로 잘 나왔고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 압출 불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출력물이 아무리 봐도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출 불량의 원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식을 가져왔습니다. 압출 불량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 부분은 익스트루더입니다. 모터 회전에 의해서 기어가 필라멘트를 누르고 그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테프론 튜브나 혹은 직결식으로 연결돼서 밀린다 하면 노즐 쪽에서는 저항이 또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힘과 저항의 빼기만큼 그 힘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압출 불량의 현상은 밀어내는 힘이 더 커야 되는데 저항이 더 클 때 압출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작을 경우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항이 클 경우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밀어내는 힘이 약할 경우인데요. 이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익스트루더 모터입니다. 익스트루더 모터는 높이별로 토크가 정해지는데요. 앞에 노즐 쪽 저항에 비해서 토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익스트루더 모터를 조금 더 긴 거로 교체를 하거나, 하지만 직결식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더가 노즐 바로 위,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무게를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어비가 있는 익스트루더 하우징을 사용을 하신다면 토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높은 토크의 익스트루더 모터를 교체하거나 기어비가 있는 익스트루더를 사용하는데 이때 높은 토크가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저항은 그대로인데 회전 토크만 높아지게 되면 압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를 갈아내는 믹서기처럼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토 중에 익스트루더 모터에서 틱 소리가 난다. 이거는 모터 토크가 앞에 있는 저항을 이기지 못했을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압출이 안 된다면 필라멘트가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죠. 자, 다음으로 스텝모터 자체의 스펙으로는 토크가 충분히 있는데 스텝모터를 동작시키는 보드, 그리고 보드의 드라이버에서 내보내는 출력 전압이 낮을 경우에도 토크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쉽고 안전하게 VREF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터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VREF를 조정한다, 이런 거는 자작을 하지 않는 한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전체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서 모터나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했기 때문이죠. 이거보다는 더 그럴듯한 압출 불량의 이유는 이거 자체에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저항이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하덴드라고 얘기하는 이 노즐 셋, 이 부분의 구조 중에서 압출 저항을 높이는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노즐의 보틀넥을 원인으로 들었고, 이때는 필라 점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낮은 온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와 출력 조건에서 온도 조건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즐과 위쪽에 있는 노즐 목 간의 결합 상태인데요. 이 결합에서 공간이 뜬다, 이러면 반드시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필라멘트가 녹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밀어줘야 될 때 옆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압력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노즐과 노즐 목 간의 조립 방식은 1, 2, 3, 4 중에서 1, 2번처럼 되어야 됩니다. 3, 4번처럼 해서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면 압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필라멘트를 체인지했을 때 그 이전 색깔이 주변에 남아있다가 나중돼서 딸려 나오는 혼색의 문제도 있습니다. 1, 2번 중에 뭐 1번처럼 되면 좋겠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1번처럼 결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즐과 노즐목의 조립이 2번처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에 관련된 노즐목 조립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라 팽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간헐적으로 압출 불량하든지 아니면 아예 압출이 안 되든지, 이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압출 불량이 약 40% 이상의 원인이 여기 필라 팽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냉각이 잘 안 될 때, 테프론 튜브가 변형이 됐을 때 등등이 있겠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면요. 테프론 튜브의 내경은 2mm짜리를 씁니다. 보통 필라멘트가 1.75mm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사이즈의 테프론 튜브겠죠. 근데 이거를 압출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ABS나 PETG 같은 경우는 경우가 덜한데요. PLA 같은 경우에는 T지점,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죠. 그것이 한 60도가량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열이 타고 올라오면 이 열에 의해서 얘가 부풀어 버리고요. 부푼다는 것이 얘가 뭐 팽창한다는 의미보다는 밑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고 위에는 누르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옆에 퍼져나가면 필라멘트가 옆에 벽과 닿지 않는 상황에서 쑥 밀려서 들어가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잼이 돼서 벽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다시 당겨도 빠지지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빼는 노하우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핫엔드는 뜨겁게, 그리고 콜드엔드, 식혀주는 부분은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정석이고요. 핫엔드 부분의 열이 타고 올라오지 않도록 쿨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쿨링이 약할 때, 그리고 출력 온도가 높을 때 열이 타고 올라와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벽면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중에 하나는 PLA 전용으로 해서 안에 테프론 튜브가 삽입된 노즐셋이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테프론 튜브가 조금 고온, 한 2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녹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손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압출 불량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압출 불량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필라멘트를 빼보니까 필라멘트가 팽창이 돼서 여기에 꽉 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원래 1.75mm 필라멘트 직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테프론 튜브는 어디 갔을까? 확인해 보니 테프론 튜브가 이게 정상이었다면 테프론 튜브가 줄어든 거죠. 이만큼이 녹아서 혹은 어떻게 변형으로 손상돼서 없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오리지널 프루사를 구입을 했는데 계속 출력 시 압출 불량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E3D V6 노즐을 빼서 막 잡아도 당겨보고 밀어도 봤지만 빠지거나 나오지도 않는 상태 때문에 다 풀어도 보고 막 쑤시는 걸로 많이 쑤셔도 보고, 그러면서 테프론 튜브도 손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원인이 뭘까를 못 찾고 있었는데 혹시 리트랙션 값은 어떤가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슬라이서 조건이 리트랙션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리지널 프루사 MK3S를 선택하지 않고 이번에 나온 미니 제품의 슬라이서 조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니는 보호된이거든요. 보호대는 이 끝쪽에서 리트랙션 값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모되는 리트랙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값이 직결에 비해서 더 큰 값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이 잘 없는 모델링에서는 괜찮은데 리트랙션이 빈번한 모델링에서는 계속해서 압출 불량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팽창해서 완전히 걸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필라멘트를 밀어낼 때 밀다가 리트랙션을 위해서 잠시 뒤로 싹 뺐다가 다시 밀려고 할 때 이쪽에서 녹아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게 흐물흐물하면서 여기서 팽창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리트랙션 값이 직결에서는 1, 많아도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즐목 저항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적정 출력 온도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너무 차갑거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즐과 노즐목 조립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사이 공간이 뜨면 안 된다. 그리고 테프론 튜브에서 변형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변형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해 주시고요. 어떤 거는 올메탈을 가지고 PLA를 출력을 한다? 그럴 때는 또 압출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목 쿨링이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정 리트랙션 거리가 직결식에서는 1, 1.5,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보호된에서도 8을 넘어서는 값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문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노즐 온도가 출력이 끝나도 지금 180도, 190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이때 전원을 바로 내리게 되면 팬이 멈추게 되고, 팬이 멈추면 여기에 뜨거운 온도가 바로 위로 타고 올라오면서 필라멘트를 팽창시키고 여기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즐 온도가 50도 미만으로 내려가고 나서 그때 전원을 끄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출 불량의 증상 8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인별이 아니라 증상별로 지금 소개를 드리면서 하드웨어적인 접근법,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법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약 한 90% 이상의 압출 불량 증세를 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력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압출 불량이 있을 때 한번 앞서서 설명드렸던 압출 불량의 원인들을
찾아서 조치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3D 프린터의 불량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리지의 3D 불량 사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